Welcome, future scholars.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매우 오랜만에 방문했죠. 몇 가지 조금 개인 사정도 좀 있었고 시험 기간 딱 한 달 전이 되면 선생님 매우 바빠집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노트북 LM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영상 오늘 5번째 시간이겠군요. 4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노트북 LM 활용법 그리고 뭐 마크다운 파일 따는 법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는 할 것 같아요. 지난 수업 시간 때는 선생님이 거의 장장 50분에 걸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설명했었고 이제 싱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 추론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거기에 활성화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었어요. 이제 오늘 볼 거 뭐냐면 일단 예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멈췄었죠. 왼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웹서치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왼쪽에 좀 선생님 보면 여기 박스가 5개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5개 박스가 되어 있는 애들 보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뭔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질문을 작성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단층, 다층 퍼셉트론의 특이점, 차이점을 5줄로 메타포 형식으로 요약하자. 자, 이런 걸 한다고 해볼게요. 이랬었을 때 여기서 소스를 골라줘야 되는데 여기 좀 보면 zero sources라고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우측 상단도 이렇게 꺼멓게 돼 있죠. 이거는 아무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은 얘가 답을 지 꼴리는 대로 해요. 지 쪼대로 한다고. 디폴트 시스템으로 불러가 있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여기 좌측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수학.md 마크다운 파일 보이죠? 이게 우리 메인 원본이었어요. 요거 클릭하고 뭐 예를 들어 최초 퍼셉트론 뭐 이런 거 인공신경 막 이렇게 6개를 클릭하면 여기 소스가 늘어나요. 여기 숫자가 여기 소스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른쪽 위에 카드가 켜졌죠. 자, 이렇게 하고 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소스들만 활용해서 데이터를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뭘 물어봤었냐면 여러분들 인공지능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퍼셉트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리 연산에 관련된 거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한 25쪽 정도 되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 데이터 모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현재의 모델 AI 모델로 프론티어 모델들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찍어 놓은 거였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AI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에 대해 답변을 했고 자, 그거를 내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로 해달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에서 다층 퍼셉트론과 단어 임베딩으로 진행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플래시카드로 생성을 하겠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플래시카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자, 인식, 학습, 추론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은 센서, 인공지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는 데이터, 모델, 그리고 규칙. 학습이구나. 그럼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재밌죠? 자, 인공지능 모델에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 개념은 퍼셉트론. 집합, 벡터, 행렬. 그게 퍼셉트론에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자,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인공지능 구성 요소는 모델이에요. 그게 이제 수학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미분과 확률 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학습을 그렇게 한다. 자, 이게 어렵죠.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지식 베이스로 구축하고 인퍼런스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문제에 응답하는 시스템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선생님이 단어를 아니까 대답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이것보다 이제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이제 질문지도 한번 볼게요. 5줄로 메타포 형식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단층 퍼셉트론은 하나의 고든 자로만 세상을 반으로 나누는 융통성 없는 심판과 같다. 단순한 선형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죠. 이렇게 단순한 선형 문제는 잘 풀리지만 선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리니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1차 함수적인 문제, 일직선적인 문제, 2차원적인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이제 선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옳고 그름으로 딱 갈라지는 거 있지.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섞인 XO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논리 연산 중에 베타적 논리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논리 합, 논리 곱, 이제 명제를 배웠죠. 공수 2에서 공통수학 2에서 명제를 배웠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이 두 가지 명제가 같이 공존하는데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둘 다 거짓일 수도 있고 하나만 참일 수도 있고 하나만 거짓일 수도 있어요. 요 exclusive O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XOR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정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 그리고 이 exclusive OR 논리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층 퍼셉트론들은 심판들 사이에 은밀하게 정보를 가공하는 은닉층들이 있어서 이 은닉층들 중에서 서로 협력하게 구부러진 선이나 입체적인 그물을 짜내기 위해서 비선형 문제도 거뜬히 해결한다. 현실 세계가 비선형 문제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뭐 지금 주식 엄청 올라가잖아. 하지만 그 주식이 궁극적으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경계 영역을 해석하는 거는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들을 볼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거의 한 3주 됐구나. 여기 보면 XOR Crisis, How Math Saved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요거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앨런 튜링이 만들기 전에 이제 퍼셉트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심판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A와 B에. 근데 A랑 B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답을 하는데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누가 사람인지 누가 인공지능인지 몰라.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심판이 이거를 구분을 못했다. 그러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 못했다 그러면 기계가 정확하게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존까지 전문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어떤 특정 규칙에 의해서 답을 구현해내도록 기존의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만들어 놨었거든.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면 아예 데이터에다가 답을 주고 룰을 찾아내도록 방식을 바꾼 거죠. 기존 상태였다면 문제를 주고서 규칙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한 건데 그걸 뒤집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추론해낼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할 거고 그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어떤 식으로 시킬 건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AI가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상이 한 5분짜리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이 가운데 와 보면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X1과 X2와 X3가 각각 서로 다른 웨이트로 입력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논리 연산을 하려고 벡터 합을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웨이트에다가 X1, 웨이트에다가 X2, 웨이트에다가 X3를 곱해서 합한 연산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펑션에 의해서 얘가 어떤 룰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들어가면은 어떤 특정 룰을 가지고 아웃풋을 낼 거예요. 그럼 그게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yes,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작동을 하니까 참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안이면은 1이라고 추론을 내는 거고 아니면 0으로 내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X1과 X2라는 두 개의 입력이 들어갔어요. 자, 고양이는 발이 4개 달렸니? 라는 질문 하나 있다 치고 강아지는 발이 3개니라는 질문이 달렸다 칩시다. 강아지는 발이 3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노는 아니오는 0으로 가고요. 얘는 1로 가야 돼요. 자, 만약에 둘 다 참이다 그러면은 1,1의 좌표가 찍히겠지. 여기 위에 찍힐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발이 4개인 게 맞지만 강아지는 발이 3개인 게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1,0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단층 퍼셉트론이 작동하는 방식인 건데 여기에서 이 녀석이 단층 퍼셉트론으로 작동을 할 때 이 녀석이
어느 특정 레이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논리 연산자가 두 가지의 입력에 대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있게끔 이제 태초 컴퓨터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1,0이랑 0,1, 1,1, 0,0 이것 중에 한쪽만 답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 다 답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 그러면 여기 1,1이나 원점 위에 오면 돼. 요런 거는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가지고 요 직선이 어디 라인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방금 지나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것만 답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베타적인 경우. 자, 베타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은 단일 직선으로 되죠. 자, 디시전 바운더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얘가 그 직선에 따라서 답이 틀리다 맞다를 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1차원적이다 보니까 선형적인 문제들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단순한 경우는. 근데 복잡한 경우는 답변 못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베타적인 경우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또 대답을 못 해요. 자, 여기 이제 exclusive or라고 XOR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이따 파워포인트도 좀 더 잠깐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면 입력 A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때 참거짓이 있을 거 아니야.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거는 직선 라인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만 참이거나 하나만 거짓인 경우를 우리가 라인을 만들어낸다 그러잖아. 초록색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자 보세요. 지금 보면 0과 1끼리 라인을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 1,0, 1,1, 그러니까 0,1, 1,0, 1,1, 0,0이죠.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구분해서 딱 하나의 로직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딱딱딱 구분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이 대각 방향에 있는 애들 있죠. 이 대각 방향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답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 점 두 개, 초록색 점 두 개. 근데 이 중에 초록색 점 두 개를 하나의 직선으로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1이랑 0,1이랑 1,1 사이에 라인을 그어버리면 여기 원점이 포함돼 버리죠. 단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이거를 이 두 개의 초록색 라인을 초록색 답변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둘 중 하나가 답일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A가 참이에요? 그럼 1,0이야. B가 참이면 0,1이지.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집합을 아웃풋으로 내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직선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일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에서는 이 퍼셉트론이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직선 한 개 긋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위로 못 넘어간다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제프리 힌튼 교수죠. 네,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요건 이제 다음 단원에 대한 내용인 건데 다층 퍼셉트론이라 그래가지고 레이어를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아까처럼 직선을 하나만 긋는 건 안 되니까 직선을 두 개, 세 개 이상 긋는 걸 하려면 퍼셉트론이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두 개 이상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든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전문가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는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첫 번째 층에서 두 번째 층으로 계산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컴퓨터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거 맞는 답변 같아라고 하면 뒤로 계속 넘어가겠지. 그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논리 구조를 가지고서 활성 함수나 이런 거 저런 거 적용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많이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준비했던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무리 지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함수가 학습 방식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 어떤 함수가 좋으느냐라는 걸 얘기했었을 때 이제 조금 더 곡선 형태, 매끄러운 함수가 될수록 좋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소프트맥스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쓰거든요. 탄젠트 하이퍼블릭도 쓰고 소프트맥스 정말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여튼 뭐 오늘은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니까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셉트론 계산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퍼셉트론 계산을 할 때는 가중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함수값에다가 우리가 이제 곱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x1에다가 웨이트 1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x1의 입력값에다가 웨이트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x1이 1이고 웨이트 1이 3이니까 1하고 3을 곱하면 3이죠. 그 다음에 x2가 0으로 입력이 들어왔고요. 웨이트 2가 2라 그러면은 그냥 0에다가 2를 곱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웨이트 3이 1이다. 그리고 웨이트 3이 1인 상황이고 웨이트 3이 3이다. 그러면 x3랑 웨이트 3를 곱해서 1 곱하기 3을 만드는 거죠. 입력이 1이고 그거에 대한 웨이트가 3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거의 합이 6이에요. 근데 활성화를 내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펑션을 정해놨다. 그러면은 6이니까 통과. 그럼 3이면 1 이렇게 뱉어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죠? 이런 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임계값을 찾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임계값이 어딘지를 찾으려면 펑션을 내가 뭘 쓰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임계값은 2라고 볼 수 있겠죠? 2를 기준으로 얘가 참것이 나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C가 2라는 거 답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 아키텍처라는 거는 그 퍼셉트론이 원래는 기본값으로 하나만 있었던 거였었죠. 아까 여기 있는 요거 하나 여기까지만 하나만 들어오면 그냥 얘는 끝인 거예요. 인풋에 대해서 인풋 레이어에 뭐 x1의 입력과 x2의 입력과 x3라는 입력이 있었어야 될 것인데 요거의 입력이 하나에 들어가서 바로 아웃풋으로 출력으로 나가버렸으면 이게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근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추론을 할 때 직선적으로밖에 하나밖에 못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A라는 것과 B라는 거에 대한 질문 인풋이 들어왔는데 참거짓을 따지는데 1과 0을 쓴다라고 하면 A가 참이면 1이고 B가 참이면 1이어야 하는 건데 둘 중 하나만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0,1과 1,0에 찍히다 보니 둘 다 거짓인 0,0과 둘 다 참인 1,1에 대한 논리 연산을 구분해서 하나가 참인 것만을 쓰려고 그럴 때는 직선을 두 개를 그어야만 구분이 가능하다. 단층 퍼셉트론은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그거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퍼셉트론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리 연산을 가능하게끔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거 안에는 이건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 안에는 그 기계가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답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 들어가는데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리소스가 몇 개 있을까요? 그 테스트셋, 데이터셋, 트레이닝셋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라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 데이터랑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어야 얘가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규칙을 찾아내겠죠. 그거를 학습하는 아키텍처가 수학적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모델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수학적 모델과 함께 인풋으로 들어갈 라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요. 이 모델이 답변을 해낼 수 있도록 할 아웃풋 룰도 필요할 거예요. 뭐 이제 그게 뭐 활성화 함수 같은 게 룰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요게 있으면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튜링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심판이 5분 동안 아까 영상에 봤던 거 있죠. 심판이 사람이랑 컴퓨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5번을 채팅을 해요. 그래서 심판이 어느 쪽이 사람인지 판정을 했는데 구별을 못했으면 컴퓨터는 지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로 했던 게 앨런 튜링의 그 튜링 테스트예요. 되게 유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 이거 이제 책에서는 이제 섹션 2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알겠지만 진리표라는 거 나오고 XOR 나오죠. 전문가 시스템 나오고요. 이게 오늘의 메인 컨텐츠이기도 해요. 근데 길게는 안 갈 겁니다. 일단 그 역사를 좀 보면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그 다니엘 퍼셉트론 얘기가 나왔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한 이후에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개발하긴 했는데 이게 이때만 해도 싱글 레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못하다가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제 루멜 헐트랑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걸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이제 AI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exclusive or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왜 그 프로포지션이라 그래가지고 명제를 배운 거 기억날 겁니다. 그게 공통수학 2에 나왔죠. 명제는 참과 거짓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을 명제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우리가 A라는 명제, 뭐 집합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얘기했던 거 나죠? 그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명제에서는 낫피는 기억나. 낫피. 그러니까 뭐 피가 아니면 큐다 막 이런 거 했던 거 막 명제 역 배우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피가 아니면 큐도 아니다 이런 거. 그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어떤 명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물결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둘 다 돼? 라고 얘기할 때는 합집합 개념이니까 or.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V 표시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왜 우리 교집합의 경우에는 A and B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nd가 위로잖아요. 교집합은 둘 다 사실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논리고 보면 위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베타적 논리함 얘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작동 방식이 독특해서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면은 0으로 만들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만 가져가요. 그래서 exclusive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참일 때만 참으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거짓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진리값 진리표라는 걸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값이라는 거는 0과 1. 그러니까 걔가 진리 집합이야. 진리 요소를 가져요. 그러면 1 아니면 0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오리너구리는 조류다. 그러면 그거는 오리너구리는 포유류니까 거짓이에요. 그럼 0으로 가는 거야. 펭귄은 조류다. 참이면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PQ를 쭉 나열을 해놓고 참거짓을 나열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경우의 수로 봤었을 때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0, 0, 0, 1, 1, 0, 1, 1 있겠죠. 스위치 켜지지 생각하면. 근데 0은 거짓이고 1은 참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퀴즈 내볼게요. P 연산 and Q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말일까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인 경우만 1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만약에 and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안. 자, 그러면 아래쪽 V 표시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되는 거니까 얘는 둘 중에 둘 다 거짓인 건 말이 안 되지만 11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게 진리표라 부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좌표 값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표로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어 같은 경우에는 3개가 1이고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진리인 거는 요것만. 베타적인 경우에는 요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나열하면 요렇게 바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설정하는 거 구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x1과 x2 두 개가 참거짓을 각각 가져갈 텐데 논리 연산에 따라서 두 개가 둘 다 참이면 값이 어떻게 돼? 둘 다 1로 나오지. 그럼 둘 다 합산하는 경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활성화함수 펑션을 갖다가 2 이상일 때만 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가 0으로 바뀌겠죠.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 연산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엔드 논리곡 같은 경우에는 자, 엔드라고 얘기하면 일치하는 것들만 아까 여기 보면은 이거 3개 다 되죠. 그죠? 왜냐면 하나만 참여도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 하나가 참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둘 다 참여해야 되니까. 둘 다 참인 경우만 답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계값 범위 구하는 거. 요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 3의 값을 가져가니까 1로 벡터에서 나왔어요. 2를 가져가니까 안 돼. 그럼 얘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임계값이 threshold가 2 이상이 아니라 초과하면서 3 이하인 거죠. 이래야만 답으로 인정하겠다. 간단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메인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게 됐으며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게 왜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타적인 경우에는 x1에다가 그냥 플러스에 동그라미 써가지고 x2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베타성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초록색 두 개를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었을 때 이렇게 아까 하나만 참여도 된다라고 하면 111이 가능했었잖아. 그죠? 하나만 참여라 그러면 요거 3개 다 가능해요. 그럼 요 3개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거니까 이 0,0에 있는 것만 베타적으로 이렇게 쫙 선을 그어버리면 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초록색 두 개를 따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직선으로 분리가 안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리니어가 아니에요. 리니어라고 말하려면 선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근데 퍼셉트론 한 개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밖에 못하지 연산을. 그죠? 왜냐면은
곱해서 합하는 거니까 어떤 펑션 하나만 놓고 푸는데 펑션 하나를 가지고서 두 개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2차함수 1차함수 배워봐서 알잖아. 펑션 하나로는 하나밖에 못 나타내요. 선생님 유리함수면 선 두 개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만들부터 플러스 만들까지 그런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함수는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x의 어떤 값을 가졌으면 걔가 두 번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형성을 가지는 상태에서는 단층 퍼셉트론은 이런 거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게 되면은 하나의 입력에 대해 여기 웨이트 11로 되어 있는 건 1번의 입력값이 1번 레이어의 첫 번째의 퍼셉트로 들어갈 때 웨이트를 5를 주겠다 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그러니까 만약에 1번에서 2번으로 가게 되면요.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 히든 레이어의 두 번째 로우의 입력값으로 웨이트를 가중하려고 그럴 때는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웨이트 1, 2 이렇게 표현을 해요. 행렬 쓰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첫 번째 입력값이 두 번째의 행값의 다음 레이어로 들어갈 때 웨이트가 얼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웨이트 3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3번 웨이트가 첫 번째 아웃풋으로 들어갈 때 웨이트를 4를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웨이트 2 되어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입력값이 두 번째 열에 들어가니까 2이라고 쓴 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가서 자세하게 또 이제 시험 대비할 때 배우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 다층 퍼센트론으로 해서 이제 현재의 엔지니어 그 모던 AI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디터미니스틱 로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이니까 그러니까 결정성이 있다는 뜻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초창기 때 AI가 만들어질 때는요. AI가 어떤 값을 내고 싶어요. 출력으로. 그러면은 얘가 추론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안에서 가장 사용자의 입력에 가까운 답안을 내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매크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B다.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과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추론을 하기는 하지만 이 추론 엔진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몇 개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더 이상 트레이닝이 될 수가 없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아이폰에 화면 있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을 터치해서 연다. 그러면 추론 엔진에서는 터치가 들어왔다. 터치가 인스타그램의 그 아이콘이 몇 번째 행열 부분에 좌표의 위치가 되어 있었을 때 얘를 터치하면 인스타그램 앱을 뽑아줘야 한다. 아웃풋으로. 그게 지식 베이스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 앱이 어느 위치에 인스톨 됐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불러요.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입력에 따라 출력값이. 그래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부른다. 디터민은 알 거 아니에요, 영어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디터미니스틱은 요새 많이 안 써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클라우드는 그런 걸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자,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플로우 차트. 이건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로우 차트는 뭐 되게 다양한 웹 서비스 형태로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미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미로.com으로 들어가면 무료로 한두 개 정도는 본인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는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도 기호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동그라미면은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처리 연산은 데모 박스, 조건 판단, 그리고 입력 출력은 보통 이렇게도 나타내요. 이렇게 물결 표시. 이렇게도 나타내고 이 조건이나 판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이냐 그러면 yes면 1번, no면 2번. 내가 여자냐? 그럼 장난인 거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놓고 알고리즘의 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가지고 값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단어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데이터와 모델과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계가 학습하는 건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학습시킬 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거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거냐, 아니면은 리인포스드 러닝 할 거냐. 리인포스드 러닝이 딱 대표적인 거예요. 답과 입력을 주고 여기에 맞는 룰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하나의 단순한 그 작동 방식이 신경망이 퍼셉트론이지만 퍼셉트론을 가지고는 익스클루시브 논리 연산을 할 수가 없게 XOR 논리 연산이 안 되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오게 됐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장에서 배워야 되겠죠. 빅데이터 단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인공지능 1단원은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신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일주일 조금 넘게 열흘 정도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게 할 거고 웨이트가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임계값, 프레셔드, 크라이테리아 포인트 뭐 이런 거 잡는 것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